내가 만약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발과 발목, 종아리 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평발을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족발닥터킴의 김지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흔한 평발이라는 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흔한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평발이라는 발은 어떤 발이고 왜 환자분들이 이거를 힘들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발과 평발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우리의 발이 평발처럼 만들어지는 모양, 그러니까 평발의 특징적인 모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발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어떠한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평발은 어떤 증상이 있고 이거를 비수술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고 수술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 모양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치료에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구분은 아치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치가 높은 발을 저희가 오목바이라고 하고요. 아치가 낮은 발을 평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치는 의학적으로도 발의 모양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환자분은 발의 아치가 낮은 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공중에 발을 이렇게 달랑달랑 띄우시면서 저 아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발의 정의는 체중이 가해졌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의 모든 발을 저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가하지 않고 공중에 띄워져 있을 때는 대부분 발에 아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중에 띄워져 있을 때에는 아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중을 딱 디뎌서 발을 땅에 딱 디뎠을 때에는 아치가 무너지는 이러한 형태의 발이 대부분의 평발이고, 이런 발을 저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안 가해졌을 때에도, 공중에 띄웠을 때에도 저희가 발에 아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발이 있어요. 이 환자는 공중에 띄웠을 때 발이 평평하죠. 이렇게 체중을 가해지지 않고 공중에 띄웠을 때도 발에 아치가 무너져 있는 발을 저희가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직성 평발은 특징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안 듣고 굉장히 심한 평발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치가 무너져 있는 발 중에서 저희가 유연한 유연성 평발과 공중에 띄워도 아치가 무너진 채로 유지가 되는 강직성 평발, 이 두 가지 발을 저희가 환자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요 검사를 꼭 말씀을 드려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아치가 생기면 환자분은 유연성 평발이고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여전히 아치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강직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도 아치가 무너졌을 때 아치를 올리는 일을 해주는 힘줄이 있어요. 그 힘줄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까치발을 들 때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평발은 이 힘줄이 작용을 하면 아치가 생기죠. 왜냐하면 발이 유연하니까요. 하지만 발이 굉장히 뻣뻣하다면 아무리 이 후경골건이 당긴다고 하더라도 아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디뎠을 때에는 저희가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평발처럼 보여도 까치발만 들면 아치가 빡 하고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유연성 평발이구나. 그리고 평발 중에서도 다행히 좀 경도의 평발이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발엔 아치가 무너지는 발이고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평발의 특징적인 모양,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발에서 왜 아치는 중요한 걸까요? 왜 아치가 중요하길래 아치가 무너져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아치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예전부터 알았어요. 로마 제국에 우리가 건축물을 보더라도 체중을 받치는 구조가 이러한 둥근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발은 걷거나 뛸 때 우리 몸의 체중의 3배에서 5배 가량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체중을 잘 받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중을 잘 받치는 구조로 아치 구조가 발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아치가 무너져 내리면 체중을 다 받잖아요. 그럼 발에 있는 근육과 인대 힘줄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에 가해지는 체중을 잘 받치기 위해서 이러한 아치 구조가 중요하고, 이러한 아치 구조가 무너져 있는 평발은 필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발이 어떤 상태이길래 어떤 사람은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치가 무너져 있다면, 무너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길래 아치가 무너져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평발 환자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요.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거는 발목을 움직이는 힘줄입니다. 얘를 아래로 내리는 힘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킬레스 힘줄이 너무 짧으면 우리가 발목을 들어 올려야 될 때 발목이 올라가지 않고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가 계속 무너지는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게 평발 환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후족부 외반, 뒤꿈치가 외측으로 빠져 있는 형태예요. 이게 저희가 평발 환자를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종아리에 대해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게 보여요. 이 뒤꿈치 뼈는 우리 발에서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발의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발은 앞에 2개의 점이 있고 뒤에 1개의 기둥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둥이 외측으로 빠지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뒤꿈치가 외측으로 빠지는 게 평발 환자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기둥이 기울어진 형태에서 아치가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발 환자한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종아리뼈에 대해서 뒤꿈치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발은 3차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아치가 무너지면 이렇게 뿅 그냥 하고 아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전족부가 외측으로 빠지면서 발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이 3차원적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의 앞쪽이 외측으로 기울어지는 전족부 외전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 모형을 보면 발목에 대해서 발이 이렇게 일자로 유지가 되는데 평발 모형은 앞에 있는 발이 발목뼈에 대해서 외측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아치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생기지만 나중에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저희가 아치를 살려도 이 전족부 외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족부 외전, 앞발이 외측으로 빠져 있는 것도 아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2차적인 변형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는 꼭 고쳐줘야 되는 변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치가 무너진다고 할 때 이 내측에 있는 아치가 무너져 내려앉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스 힘줄이 짧고 뒤에 쪽에 있는 후족부에 이 뒤꿈치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힘을 계속 받게 돼서 얘가 무너지는 건데 그럼 나중에 저희가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고 뒤쪽에 있는 기둥을 바로 세우면 이 아치가 제대로 잡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힘을 너무 오랜 기간 계속 받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서 아래쪽을 잡아주는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인대가 다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 있는 인대가 2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은 아치를 올려 세우는 이러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평발을 만드는 모양, 짧은 아킬레스 힘줄,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뒤꿈치 뼈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2차적으로 아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변형이지만 이게 고착화돼서 치료가 필요한 앞에 발의 외전, 무너진 내측 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본격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평발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자가 진단을 해야죠. 내가 평발인지 아닌지 환자분들이 집 안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내 신발을 보는 거예요. 평발이라는 거는 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안쪽 부위가 발이 무너지면서 이 안쪽 솔기가 대부분 안쪽으로 확 밀리고요. 이 솔기가 다 터져 있어요. 이러한 형태, 나는 평발인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발을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뒤꿈치의 내측이 주로 닳게 되고 신발이 외측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형태, 내가 오래 신는 신발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다면 내 발은 평발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발이 의심이 되고 내가 발과 발목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먼저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다치지도 않고 골절도 없는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요? 우리가 평발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발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찍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환자분의 아치가 무너져 있는지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요. 이런 거를 찍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엑스레이 할 때 주의해야 될 요소는 서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발은 체중이 가해졌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모든 발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체중을 가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치가 무너져 있고 평발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도대체 어느 부위에서 아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도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게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됐는데 어느 부위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보면 버골, 주상골, 내측 설상골인데 주상골하고 내측 설상골 사이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아치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는 게 CT를 찍는 거고요. 이렇게 평발인 상태로 오랜 시간 걷고 쓰고 하다 보면 발 내측에 있는 인대, 힘줄, 근막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손상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초음파나 MRI고요. 제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발에서 아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평발이 있는 환자한테서 제일 먼저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후경골건을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각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한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환자를 봤을 때 어딜 봐도 평발이 의심이 되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아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서 있을 때에는 우리 체중의 1배 또는 0.5배의 힘을 받는 거고 걸을 때에는 1배에서 2배, 뛸 때에는 2배에서 3배의 힘을 받게 되는데 1배의 힘은 견뎌요. 근데 걷거나 뛸 때 2배에서 3배의 힘이 들어가면 아치가 확 무너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서 있을 때 엑스레이로는 평발을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걷거나 뛸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보는 검사를 하면 그때에는 이렇게 정상처럼 아치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평발 형태의 조각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다 진단이 안 되는데 조각검사에서만 저희가 평발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검사는 평발을 진단할 때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발에 진단하는 방법, 자가진단법으로는 신발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방사선 검사, CT 검사, MRI와 초음파 검사, 조각 검사까지 해서 평발의 정확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평발의 증상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발이라는 거는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바닥에는 이렇게 여러 개, 적어도 20개 이상의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 아치 구조에서 이 근육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 근육들이 계속 늘어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오래 걷거나 뛸 때 늘어나는 힘을 계속 받으니까 발바닥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럼 발목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발목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쪽에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발과 발목, 종아리 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평발을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평발이면 다 통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뛰는 걸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의 근력이 좋으면 내가 평발이더라도 통증 없이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발이지만 발에 통증이 없다. 그러면 치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발인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낫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평발이 아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아치를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만 좋아질 것 같은데 밑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단련하고 우리가 발이 조금 더 편하게 도와줄 수만 있으면 이 선수들처럼 평발이 있지만 통증 없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에서 착안한 게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평발의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꼭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한다. 이런 컨셉이 제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평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강직성 평발이 더 딱딱한 평발이기 때문에 유연성 평발이 좀 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잘 듣지만 그래도 강직성 평발에도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봅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깔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꿈치가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아치가 무너져 있는 형태의 평발을 깔창을 세워서 발의 모양을 보정을 해주니까 발이 똑바로 서면서 아치가 생긴 것처럼 모양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창 위에 발을 올려놔서 무너진 평발을 마치 아치가 있는 발처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더 쉽게 씁니다. 편하게 쓰고요. 이렇게 깔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다음 치료에 들어가는 게 평발의 비수술적인 치료의 근간이고요.
이러한 깔창은 대부분 맞춰야 됩니다. 이유는 기성품 깔창을 쓰시게 되면 평발 환자한테는 너무 그 아치가 높아요. 그래서 환자분 발에 맞춰서 깔창을 제작을 하는 게 평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오래 그리고 실제적으로 깔창을 적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깔창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저는 주로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의 모양에 맞춰서 스티로폼에 찍고요. 이 스티로폼 주형에 따라서 석고본을 뜨고 그 석고본에 맞춰서 깔창을 제작합니다. 3D 프린팅을 하고 저희가 뭐 환자 조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제작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제작 방식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교정이 편해요. 환자분의 발이 어쨌든 간에 발바닥에 환자분이 느끼는 감각의 정도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깔창을 제작한 다음에 환자분의 취향과 발의 상태에 맞춰서 깔창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데 다른 지금까지의 방식은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쉽게 여기 아래쪽에 이 재질을 넣었다 붙였다 뺐다를 반복을 하면서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주는 게 굉장히 비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걷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으면 발이 발목을 올릴 때마다 발목이 안 올라가고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로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을 또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깔창하고 스트레칭을 저희가 생활 습관에서 맞춘 상태에서 환자분의 연부 조직, 족저근막, 후경골권, 전거비인대. 전거비인대는 발목의 인대고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고 후경골권은 발목에 있는 아치를 올려주는 힘줄인데 평발일 때 다치기 쉬운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물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구조물들을 확인을 하고 염증이 있는 구조물들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 주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평발의 증상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평발의 증상이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발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발의 수술적 치료는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나? 평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양이 있었잖아요. 후족부 외반, 전족부 외전, 그리고 무너지는 내측 아치. 근데 모든 평발의 모양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변형이 평발마다 다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은 참 눈이 잘생겼고 저 사람은 참 코가 잘생겼고 이렇잖아요. 평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의 평발은 후족부 외반이 진짜 강렬하게 보이고 저 환자에서는 내측 아치가 무너진 게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이렇게 제일 심한 변형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양복을 재단하듯이 환자의 평발의 특징에 맞게 수술을 선택을 하고 수술의 방식은 골격을 교정해서 모양을 바꾼 상태에서 환자의 연부 조직을 평가를 해서 상하고 염증이 있는 연부 조직은 저희가 고쳐주는 게 평발 수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발 환자 A의 평발의 특징은 ABC다. 그러면 이 ABC 각각을 파악을 잘하고 그 ABC를 고치는 각각의 수술을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평발을 유발하는 모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아킬레스 힘줄, 후족부 외반, 전족부 외전, 무너진 내측 종아치. 이 4개의 모양 중에서 환자분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 모양을 교정을 하고요. 평발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을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발의 수술은 환자마다 그 조합이 다 제각각이고 환자마다 또 손상된 조직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진을 하고 이 환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진을 하고 진단 검사를 해서 환자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그 수술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각의 변형에 대해서 해야 되는 수술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발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종아리 쪽에서 큰 가자미근과 저희가 보통 알근육이라고 하죠. 비복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킬레스 힘줄이 비복근 부분만 짧은 경우가 있고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전체적으로 다 짧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복근만 짧다면 비복근의 길이를 저희가 정해주는 비복근의 근막만 저희가 딱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데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전체적으로 짧아서 아킬레스건이 자체가 다 짧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면 아킬레스 힘줄을 이렇게 세 군데 딱딱딱 작은 절개선을 넣고 잘라줘서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는 간단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자체를 연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비복근에 있는 근막만 저희가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수술이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피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줘야 평발이 잘 교정이 되고요.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을 교정을 해주는 거에 더해서 두 번째로 또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후족부가 외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저희가 기둥을 바로 세워주는 게 이 평발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평발 모형을 보면 이 종아리뼈에서 뒤꿈치가 기울어져서 누가 봐도 지금 이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뒤꿈치 뼈를 저희가 이 톱을 이용을 해서 잘라서 안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뒤꿈치 뼈를 안쪽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종아리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뒤꿈치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안쪽으로 쏙 들어오면서 아치를 딱 받쳐줄 수 있는 기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는 수술, 그리고 이 후족부 외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꿈치 뼈를 저희가 절골해서 교정하는 수술은 평발 수술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거의 항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발 모양을 파악을 해서 전족부 외전이 주로 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측주 연장 수술이라는 거랍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이냐면 여기 평발 모형을 보시면 이 발목에 대해서 앞발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얘를 벌리게 되면 이 뼈가 이렇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식도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발목에 대해서 앞발이 정렬이 바르게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게 너무 뚜렷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의 밑에 있는 인대가 다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조여주는 수술이 필요해요. 이 세 개의 관절을 동시에 조여주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까지 난해했는데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떼서 이 내측에 있는 아치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을 한꺼번에 조여주는 수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나온 지 15년이 됐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내측 아치를 세우는 데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힘줄을 이용을 하면 아치를 굉장히 단단하고 높게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발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을 교정을 하는데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조직이 후경골건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종이장처럼 얇은 게 후경골건이에요. 그래서 이 후경골건은 아치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평발에서는 아치가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경골건이 계속 들어올리니까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쳐서 얘가 얇아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아지고 거의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후경골건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저희가 수술적으로 보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주상골이 이 후경골건 중간에 하나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주상골도 같이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평발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평발은 체중을 디디면 아치가 무너지는 발이고 평발의 종류에는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까치발을 하면 아치가 생기는 발을 저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연성 평발이면 비수술적인 치료에 좀 더 잘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발을 만드는 아치를 무너뜨리는 모양은 짧은 아킬레스 힘줄, 후족부 외반, 전족부 외전, 무너진 내측 종아치가 있는데 이러한 모양들은 평발 환자들마다 다양하게 발현이 될 수 있어서 내 발에 어떤 모양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평발이 내가 있는지 나의 증상이 평발에 맞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자가진단법으로는 신발의 모양 변형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엑스레이, CT, MRI 및 초음파, 그리고 조각검사 등을 이용을 해서 평발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발이 있으면서 평발에 합당한 발과 발목, 종아리에 통증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한데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아치를 바로 잡아주는 깔창을 하면서 저희가 스트레칭, 약, 주사, 체해 충격파 등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환자의 평발의 특징적인 모양 그리고 손상된 연부 조직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을 다양한 조합으로 적절하게 하면 환자분이 결국에는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발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20%까지 보고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평발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치료 없이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과 발목 그리고 종아리 쪽에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생기는 전반적인 통증이 있으시다면 평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